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의 비율이 높고 또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분양 물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당첨 확률 높은 더샵 양평 리버포레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다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어쩌면 이 더샵 양평 리버포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추첨제 물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할 거고, 저 역시도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샵 양평 리버포레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곳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만의 장점을 갖고 있긴 해요. 여러 단점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양평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평 리버포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아쉬운 부분은 아파트의 세대수가 작다는 것이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6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6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의 중소형의 아파트로 이루어질 예상이고, 추첨제 물량이 이제 60%가 있습니다.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의 이하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인근에서 분양하는 물량도 제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양평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지가 우수한 곳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평역을 이용했을 때 이제 KTX라든가 경의중앙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상봉역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상봉역에서 7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강남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서울권의 접근성 여부가 우수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직장을 거주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 또는 노후에 이러한 주택,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이 있고 그리고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한강과 그리고 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자산의 가치,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치가, 가격 상승 여력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자연의 환경적인 부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을 한번 꼭, 이 양평 같은 경우, 그리고 양평뿐만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꼭 방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선택할 때 자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실거주에 부합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러한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하거나 거주를 했을 때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인근에 있는데 저도 이 양평의 스타벅스를 가봤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아내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자연 환경적인 부분은 좋지만은 이 주거 생활을 하면서 쾌적성 이외의 여건들, 편의시설들을 누리기에는 조금 단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역 인근에 이렇게 구시가지들의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역하고 이 역세권의 그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지적인 측면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빼면은 단점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의 시세하고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의 가격들을 본다면 이쪽 양평역하고 더 인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한라비발디 1단지와 2단지가 청약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평균 경쟁률이 이제 13.5대 1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겁니다. 비규제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신축 아파트의 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갈망하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제 이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로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가격이 32평형 그 기준으로 본다면 4억 2천만 원 선이었고, 이 양평 리버폴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양 가격이 높습니다. 이제 양평역 인근에 2019년도에 분양을 했던 센트럴 파크 서밋 같은 경우에 31평형이 이제 4억 6천만 원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었고, 이러한 양평역 인근의 분양 가격이 이제 고스란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평 리버폴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16년 차, 12년 차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제가 이제 기재는 해놨는데 이러한 가격들은 이제 너무나 그 연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교 사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3평형의 이제 12년 차 된 아파트가 이제 4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평 리버폴의 강점은 자연 환경이고 일부는 한강의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한라 비발지 1단지와 2단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줬을 때 이 양평 리버폴에가 좋으냐, 이 한라 비발디가 좋으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지가 이제 비교 사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한라 비발디는 이제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양평 리버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의 뷰가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고,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쟁이 나왔지만, 이 양평 리버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양평 리버폴의 같은 경우에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 아닌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에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이 비규제 지역의 장점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조감도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조감도가 동탄에서 분양을 하는 디에트르의 조감도입니다. 이 동탄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도 이 양평의 리버포레와 비슷한 분양 가격에 책정이 되었어요. 4억 중반에서 후반대에 5억을 넘지 않는 이 4억대 아파트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동탄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8억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이 양평 리버포레하고 동탄의 디에트르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동탄의 디에트르를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5월 18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로 인해서 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이 동탄의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의 할당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 30%,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의 거주자 50%를 할당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지금 관심이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느냐, 이 동탄의 디에트르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두 개 중에 하나의 아파트를 신청해야 된다면 이 양평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 동탄의 디에트르에
청약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평 리버폴에는 주변의 시세를 다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이 동탄의 디에트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8억 이상의 안전마진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현명한 소비자라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양평의 리버포레를 청약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탄의 디에트라를 청약 신청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청약 신청해야 된다면 동탄의 청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평의 리버포레의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도 동탄의 디에트를 청약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본다면 저 역시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된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핵심 지역에 A라고 하는 물량이 있었고 이렇게 핵심 지역이 아닌 B라고 하는 청약 물량이 있었을 때 저는 이 B라고 하는 청약 물량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물량을 제가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별을 지금 대권에서도 별을 따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향후에 대선 주자들을 보고 이 동탄의 별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기에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넘사벽의 경쟁률을 피해서 양평의 리버포레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당첨 확률이 오히려 높은 이 5월 18일에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평 리버포레의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이 리버포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양평 리버포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동탄 디에트르라고 하는 분양 물량이 같이 당첨자 발표일이 책정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디에트르를 선택하겠지만 양평에 내가 실거주 여건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양평에 입성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탄보다 양평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이 동탄에 아파트 청약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우회적으로 양평 리버포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 양평의 리버포레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청약을 해서 제가 전략을 짜서 제가 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이렇게 넘사벽의 분양 물량, 저도 이 물량에 청약을 넣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저는 우회해가지고 우회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 곳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고 그 아파트의 가치 상승은 2배 이상이 넘는 그런 차익분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깊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 디에트라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만, 요소들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들이 이제 한강뷰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3층의 이제 한강뷰입니다. 항공뷰. 이제 한강에 대한 뷰가 일부는 가능하다는 건데 이미 이런 뷰가 가능한 것은 극소수일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극소수의 한강뷰에 당첨이 된다면 그 프리미엄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강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서울의 강남권의 한강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어쩌면 한강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께서 이렇게 한강뷰가 가능한 일부 세대가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단지 배치도는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배치도를 보기보다는 한강에서 근접한 그런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76타입 같은 경우에는 168세대이고 이제 탑상형의 구조인 것 같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방이 3개이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부분은 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주방이 그렇게 그 공간이 넓지가 않죠. 그리고
탑상형의 그 평면도이기 때문에 환풍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측면창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드레스룸은 76의 탑상형 치고는 그래도 좀 넓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라고 보여져요. 84A 타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포베이의 구조이긴 하고 방이 안방하고 침실 1, 2가 있고 알파룸이 있는데 이 알파룸의 구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건 뭐 방으로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더샵 같은 경우에 이 알파룸을 굉장히 작게 뽑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가 있는 것은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는 건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알파룸의 구조가 좀 작다는 것이 좀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포베이의 혁신적인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개수대가 이 다용도실에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케어룸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그 건식의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머리도 말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욕실에 넣지 않고 이렇게 케어룸식으로 좀 빼는데 이 더샵에서 이 케어룸을 빼가지고 이 욕실과 좀 그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넣은 것은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84B 타입을 보면은 이제 95세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하고 침실 1, 2가 있고 포베이의 구성인 혁신평면인데 알파룸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현관 창고는 굉장히 크네요. 창문도 넣어 있고 그리고 케어룸이 있는 부분 장점이고 팬트리 있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 평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알파룸 공간이 조금 작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더샵 그 양평 리버폴의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모두 나쁘진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면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원도 가능합니다. 세대 원도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양평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우선으로 청약 신청을 하고요. 10개월 이상이면 되고 이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매가 6개월에 가능하고 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이제 60%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예치금을 맞춰 놓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미리 납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이 모집 공고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모든 모집 공고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출력을 받아가지고 보시면 그 자세한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고민상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메일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강의 청약에 대한 강의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는 현재 제가 하지 않고 그럴 여건도 안 됩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아래 설명글 그 참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는 청약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가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코칭권 이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68세대 4억 1,4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5,9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선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대, 조금 높은 가격대의 분양가가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양평 리버폴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개를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동탄역의 디에트르 같은 경우가 월등합니다. 입지도 월등히 우수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8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양 가격이에요. 그래서 고가점대의 청약 통장들을 가진 분들, 그 고가점대라고 하는 분들은 70점대의 가점이 넘으시는 고가점대의 분들이라면 똑같은 가격대면 당연히 동탄 디에이트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막연하게 그 동탄에서도 이제 8호제곱미터의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로또의 청약인 이 동탄역 디에이트르에 관심을 가져서 무조건 넣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당첨되기가 정말 별들의 전쟁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나는 양평에 살고 있고 또는 나는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내 고향이 양평이고 또는 부모님이 양평에 살고 계시고 내가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픈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이 동탄역에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동탄역이 아닌 이 양평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첨받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는 이제 76 그 탑상형의 물량들, 이 탑상형의 물량 좀 지우고 한번 본다면 탑상형의 물량을 청약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평면도만 봤을 때는 이제 평면이 좋은 구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동탄역에 있는 동탄 디에이트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이 청약 당첨됐을 때 분양 가격도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한강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입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산을 끼고 있고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제 이 경쟁률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더샵 양평 리버폴에 대한 분양 정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